오늘은 이차 함수를 막 그렇게 빡세게 다룰 것 같지 않으니까 여기까지 해야겠고, 이제 우리가 2차 식이 0을 기준으로 우리가 저기가 같다를 배운 게 2차 방정식이었잖아. 그럼 이제 저기가 크다, 크거나 같다, 작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된 게 그냥 2차 부등식이에요. 얘들아,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래? 쌤이 2차 방정식을 2차 함수로 해석하라고 막 엄청 많이 강조를 했었어. 그래서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은 2차 함수랑 x축이 만나는 두 점이라고 쌤이 수없이 많이 강조를 했었어요. 그죠? 그럼 얘들아, 그 관점에서 부등식을 바라봐야 돼. 우리가 2차 함수가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가 뭐 그냥 이렇게 생겼다고 그냥 쳐보자. 근이 알파랑 베타야. 그러면 얘들아, 여기 나와 있는 첫 번째 부등식의 해부터 한번 구해볼까? 이참수가 x축보다 위에 있고 싶은 x의 범위를 구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너네가 이렇게 읽어야 돼.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라는 이참수가 0이라는 함수. 근데 0은 우리가 x축이거든, 얘들아. y가 항상 0이란 소리야. 그러니까 x축이겠지? y 값이 항상 0이니까 그 녀석보다 항상 위에 있고 싶은 거야. 이거 이해돼? 그러면 얘들아, 생겨 먹은 게 이렇게 생겨 먹었거든? 그치? 저거를 만족하게끔 하는 x의 범위를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만족할 때 x는 알파보다 작거나 x는 베타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구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한번 이해해봐. fx가 0보다 크고 싶어. 이게 이차 함수야. fx. 이런 이차 함수가 x축보다 항상 크고 싶어. 크다는 거는 얘들아, y 값이 큰 거야. 응? y 값이 큰 거야. 그러니까 함수 값이 큰 거야. 세로 값이 큰 거야. 다 똑같이 들려야 돼. 그러면 y 값이 x축보다 위에 있으려면 이렇게 해당되는 쪽에 그려지겠지. 여기까지 받아들여 보시고 저거를 만족하게 하는 x의 범위를 적어주는 거예요. 잘 봐. x가 알파보다 작은 쪽에 있는 녀석을 대입해야 위쪽에 찍히잖아.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해가 나오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다들 괜찮아요? 얘들아, 대소를 비교할 때는 y좌표로 비교하되 해를 쓸 때는 x의 범위를 쓰는 거야. 까먹지 마. 까먹으면 절대 안 돼. 그 다음에 얘들아, 이차 함수가 x축보다 작대요. 아래에 있다는 소리거든. 함수 값이 작다는 거야. y 값이 작다는 거야. 세로를 기준으로 아래에 있는 거니까 요쪽이겠죠. 그러니까 이차 함수가 저 범위가 나오도록 하는 x의 범위를 구해주면 되니까 이번에는 fx가 0보다 작은 범위는 x가 알파랑 베타 사이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요거 납득돼요? 자, x축이랑 이차 함수를 비교했어. 이때 작아야 되니까 요 아래쪽에 그려지는 부분을 그려, 생각해. 그 다음에 저 부분이 나오도록 하는 x의 범위를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스텝별로 이해를 해. 내가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분명히 여기에도 이거를 봤을 때 그냥 해석을 못해. 일단 첫 번째로. 그냥 뭐 갑자기 뭐 y의 범위를 막 써. 여기에 정답을 적을 때. 진짜 별의별 케이스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쌤이 그냥 지금 하란 대로만 해. 얘를 비교할 때 2차 함수랑 x축이 서로 누가 더 큰지를 따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에서 클 때는 요 2차 함수가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일 때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음수일 때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돼요. 사이에 딱 낑겨 있는 느낌. 요거 이해돼? A가 양수일 때야.
a가 음수일 때는 얘들아 이차함수가 이렇게 바뀌게 생겼겠지. 그러니까 요 이차함수가 x축보다 큰 쪽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작은 쪽이 이렇게 나와요. 반대로 뒤집혀져 있으면 이차함수가. 근데 얘들아 너네가 이차함수를 뒤집는 게 귀찮아야 돼. 그냥 지금 이것만 딱 머릿속에 넣어두고 최고차항계수가 음수인 이차함수가 나오면 너네가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곱해가지고 양수로 바꾼 다음에 지금처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 이해돼? 그러니까 이것만 잘해라. 이것만 잘해라. 어떤 2차식이 최고차항계수가 양수일 때 x축보다 크다라고 나오면 이런 식으로 쓰면 되고 작다라고 나오면 이런 식으로 써야 된다는 거야. 이 모양만 잘 외워놔줘. 음수일 때는 어떻게 하라고? 최고차항계수가 음수일 때는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서 최고차항계수 양수일 때로 만들고 풀어라. 알겠지? 그래. 그것만 하면 돼. 그 다음에 얘들아 세 번째랑 네 번째 거는 세 번째 거 볼래? x축보다 크거나 같아도 된다라는 얘기인 거니까 알파랑 베타가 포함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파란 쪽에 등호를 넣어주시면 돼. 이거 매칭돼? 요거랑 요거 첫 번째 거랑 세 번째 거 등호 차이밖에 없지? 그러니까 x축이랑 같아져도 됩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야. 지금 얘는 우리가 엄밀하게는 여기에 다 빵꾸가 지금 뚫려 있는 상태죠. 알파보다 작고 베타보다 크고 이렇게. 여기는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고 여기는 알파보다 작고 베타보다 크고 이렇게 나타나지게 된 거라고 생각하면 돼. 등호가 안 들어가 있었어. 첫 번째랑 두 번째엔. 하지만 세 번째랑 네 번째 때는 그냥 여기에 등호만 넣어주면 성립이 됩니다. 이게 얘들아 2차 부등식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만 잘하면. 그러니까 이것만 잘해라. 다른 거 어려운 거는 뭐 지금 당장 다루지 않을 테니 일단 저것만 한번 잘 해석을 해보자. 우리가 문제 풀 때. 그래서 우리가 이차함수 그래프로 나타내면 방금 쌤이 그린 거거든 얘들아. A가 양수일 때 이렇게 생겼잖아. 최고차항계수가 양수일 때 우리가 이차함수랑 X축을 비교를 해서 Y값이 큰 쪽이 부등호가 0보다 크다. 이렇게 그어져 있을 때고 0보다 작다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Y의 대소를 비교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 얘들아 너네 함수값 이런 용어는 배우나? 함수값은 배우고 왔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 fx에다가 x에다가 뭔가에 대입해서 나온 게 함수값이거든. 함수값은 곧 y값이야. 그래서 이 녀석은 봐봐. y는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랑 y는 0이기 때문에 함수값의 대소관계를 비교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프에서 볼 때 이 모양을 봐야 돼. 왜냐면 우리가 이거 찍어내는 게 지금 y값들 찍어내는 거였잖아.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그러니까 y의 대소를 비교한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y로 대소를 비교한 다음에 해를 적을 때는 x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잘 기억해. 잘 기억해야 돼. y로 비교한 다음에 그 y의 대소를 만족하는 범위를 x로 써야 된다는 거야. 그래 얘들아 봐봐. 예제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구하고 싶대. 그러면 fx가 x축보다 위에 있거나 같은 부분을 구하고 싶으니까 요 마일보다 작거나 같고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날개 쪽인데 이번엔 등호를 넣어야겠지?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그리고 fx가 0보다 작대요. 그럼 이제 마이너스 1부터 3 사이인데 등호가 빠져 있으니까 여기도 등호 빼면 되는 거죠. 그래서 x의 범위로 정답을 다 적어주시면 된다. 상황을 파악할 때는 y로 파악하는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소리야. 갑자기 이거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딱 본 다음에 갑자기 여기 이게 0이잖아. 0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 뭐 이런 다음에 해 쓴다니까. 그러니까 이러지만 말아달라고. 뭔 말인지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잖아. 그러니까 요 위에 있는 녀석 쓰라는 거잖아. 근데 이거를 멋대로 여기 y축 기준으로 여기 오른쪽 막 이러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알겠지? 되게 많아. 너네가 그 이차함수 막 그 치역 구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 되게 많아요.
우리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막 y의 범위 막 구하고 그랬잖아. 그거에 아예 반대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해. 알겠지? 그러니까 쌤이 방금 하란 대로만 해. 응. 이건 좀 이따가. 응. 자, 얘들아, 우리 그래프 보면서 2차 부등식을 한번 풀어볼 거야. 응. 너네가 부등식 자체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를 이 문제를 통해서 판단하는 거니까 한번 잘 생각해서 한번 대답해봐. 응. 자, 얘들아, 봐봐. 내가 일부러 그림을 두 개를 띄워줬어. 자, 첫 번째, fx라는 그래프가 gx라는 그래프보다 작고 싶대요. 근데 지금 볼래? f가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인 이차함수고 gx는 최고차 함계수가 음수인 이차함수야. 지금 보여? 각각 다 보여? 따라와? 그럼 얘들아, g가 f보다 위에 있고 싶은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 지금 얘를 보면 뭐라고? g가 f보다 위에 있고 싶음. 이렇게 생각을 해. 이해됐어? 이해돼야 돼? 위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y 값이 더 커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받아들여져? 그럼 얘들아, 같은 x일 때 x 값이 서로 같을 때 gx가 fx보다 함수 값이 크려면 우리가 요 그래프를 분석했을 때 요렇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잘 봐. 얘들아, 0보다 작은 쪽은 지금 gx는 여기 있지. 이차 함수, 요 날개 쪽이니까. 근데 지금 f는 요 위에 있죠. 그러니까 절대로 g가 f보다 클 수가 없는 거야. 이거 이해돼? 그래프만 봤을 때 이해돼? 함수값만 봤을 때 이거 이해해야 돼 지금. 그 다음에 0을 넘어서는 순간 어때? g는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f는 이렇게 감소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f보다 g가 위에 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계속 위에 있지? 지금 gx 그래프가 계속 위에 있다가 f랑 g가 여기서 만나네? 만나면서 대소가 바뀌는 거 보여요? f가 위로 가고 g가 아래로 가잖아.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커질 수가 없는 거지. g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g가 f보다 위에 있는 쪽은 여기서부터 여기니까 이 녀석을 쓸 때 쌤이 아까 어떤 범위 쓰라 그랬어? x의 범위를 쓰라 그랬어. 그러니까 저거를 만족시키는 x의 범위는 0부터 3, 4입니다. 이렇게 적는 거야. 근데 등호는 빼줘야겠죠? 그래서 0에서 3, 4, 2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되는 겁니다. x를 적는 거야. 마지막에는 여기를 적는 거야. 여기까지 할만해? 어렵지? 지금 집중해야겠지? 문제 풀 때 틀리겠지? 집중해. 잘 봐야 돼. 어려워. 이제 더 어렵다. 저 2번 봐봐. 생긴 거 봐봐. 자, F랑 G를 곱해서 0보다 크고 싶대요. 그럼 사실 쟤는 있잖아. 우리가 부호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거든? F랑 G가 동시에 양수거나 동시에 음수이면 돼요. 그러니까 함수값이. 그러니까 그래프가 그려지는 쪽이 X축보다 다 위에 있거나 다 아래에 있어야 요거를 만족한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 얘들아 직관적으로 이해해봐. 어떤 두 수를 곱해서 0보다 크려면 이것 또는 이거여야 되잖아요. 그치? 쌤이 색을 다르게 해줄게. 이런 식이잖아. 그럼 이제 자 쌤이 F랑 G는 다 Y 값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fx가 양수인 부분, gx가 양수인 부분, 그러니까 동시에 양수가 되는 부분을 한번 적어볼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잘 봐. 얘들아, 잘라서 한번 생각해볼까? x가 0보다 작아. 그러면 g는 요 아래에 있고 f는 요 위에 있죠. 그러니까 g는 음수고 f는 양수인 거예요. x가 0보다 작을 때. 이걸 이해해봐. 이해돼요? 안 되면 솔직하게 말해줄래? x가 0보다 작아.
그럼 지금 F는 X축보다 위에 있잖아. X축 기준으로 우리가 양음이 바뀌는 것 정도는 알고 있잖아. 그치? 우리가 함수값이. 지금 F는 함수값이 양수고 G는 함수값이 음수인 게 보여 안 보여? X가 0보다 작을 때. 잘 보여? 괜찮아? 여기까지 괜찮아? 그 다음에 0보다 크고 2보다 작은 쪽을 보면 G는 양수인데 F가 음수죠? 부호가 또 다르네. 그러다가 2랑 3 사이 볼까? 2를 딱 지나는 순간 F가 양수로 치고 올라오네. 근데 G는 그대로 양수잖아. 그러니까 양 곱하기 양이 되는 거예요. 괜찮아? 2보다 작을 때는 F가 여기가 음수였지? 여기서? 그러니까 안 됐는데 2보다 커질 때 딱 양양이 됐다. 그래서 요 부분 동시에 양수인 요 부분이 된다. 그러고 얘들아 3보다 클 때는 어때? 그대로 양수죠. 양양양양양양양 하다가 이제 gx가 4를 기준으로 부호가 바뀌죠. 그러니까 안 되네. 그러니까 둘 다 동시에 양수인 부분은 gx가 마지막으로 0이 되는 지점까지 이렇게 생각해야 돼. 둘 다 동시에 양수인 부분의 범위는 그래서 x가 2보다 크고 4보다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어렵다 얘들아. 너 처음 배울 때 이거 제일 어려워해 애들이. 그래서 여기에서 파란색의 범위는 2보다 크고 4보다 작다예요. 얘들아 지금 이 문제를 보니까 동시에 음수인 부분은 없어요. 둘 다 동시에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이 없어. 동시에. 보이지? 요쪽은 g만 음수야. 요쪽은 f만 음수야. 다 양수 하다가 g만 음수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음수인 쪽이 f랑 g가 동시에 음수인 구간이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 요 말이 이해가 돼? F랑 G가 동시에 음수인 구간은 없기 때문에 쌤이 이렇게 케이스를 나눴지만 그냥 해가 없음이에요. 이때는. 근데 이거 두 개를 다 합쳐줘야 되니까 그냥 이게 정답이에요. 이렇게 해주면 된다. 만약에 여기서 해가 나왔으면 얘 또는 얘라고 적어야 돼요. 이해되지? 그 얘들아 이거 구해놓고 겹치는 사람은 없겠죠? 상식적으로 F가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어떻게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겠어? 절대 겹치면 안 돼. 알겠지? 나중에 범위가 나오더라도 그러다가 실수가 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요 F랑 G의 대소 관계를 보고 Y로 먼저 대소를 비교해 준 다음에 최종적인 범위는 X로 쓰는 요 과정을 연습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얘들아, 아래 있는 거 다 푸세요. 어려워. 충분히 생각 잘 하면서 샘플이 방금 거 리마인딩 하면서 접근해야 돼. 자, fx가 gx보다 크거나 같고 싶대 얘들아. 그냥 x의 범위 일단 처음에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무조건 그래프의 대수 관계만 보는 거야. 그래프가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 이것만 따지는 거야. 그럼 얘들아 봐봐. f는 지금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 g는 음수 파악했고 내가 f가 g보다 위에 있으려면 그거를 연필로 표시를 하세요. f가 일단 여기 있는 건 계속 g보다 위에 있지. 위에 있어. 위에 있다가 딱 같아졌어. 근데 그러고 나서는 이제 g가 역전을 하는 게 보여요. 여기보다 탁 지나갈 때 g가 지금 더 위에 있잖아. f보다. 그러니까 저기에서 뚝 끊기고 그 다음에 f가 계속 치고 올라오다가 여기서부터 계속 f가 크겠죠. 이게 보여야 돼. 이게 첫 번째. 그냥 연필로 표시하기. 그냥 두 개 위아래 비교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잖아. 그치?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적냐? x를 바라본다. 이렇게 그려지려면 우리가 x의 범위가 어떻게 돼야 되지? 지금 이런 범위여야 되죠. 그러니까 x가 b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적어야 된다는 거야. 이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x가 b보다 작거나 같고요. 그 다음에 x가
D보다 크거나 같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접근해야 돼. 자, 너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처음에는 무조건 그래프로 먼저 대소를 따진다. X 생각하지 마. 처음에는 그냥 그려. 위에 있는 녀석을 표시해.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녀석이 표시된 거를 만족하게 되는 X의 범위를 구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과정이 좀 잘 안 되거든? 여기에 딱 경계 X를 봐봐. B. 그럼 지금 이제 왼쪽 오른쪽을 보는 거지. 수직선처럼. 그러니까 B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야. 이게 이해가 돼? 얘들아 봐, 이러지 마라. 지금 B일 때보다 지금 다 위에 있으니까 B보다 크거나 같다. 이러면 망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조심해달라는 거야. 지금 두 번째 비교할 때는 위아래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양옆을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B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 B보다 크거나 같다 절대 아니야. 그 다음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야. 지금 D보다 어때? 크거나 같죠? 이거 보는 거 아니야. 지금 요거 보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D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게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헤매는 게 2번 같은 건데, 2번은 지금 어때? 두 녀석을 곱했는데 음수라고 했으니까 서로 부호가 반대,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지. 그럼 얘들아, 뿔마 맞뿔로 나눠서 풀어도 돼. 정답이 나와요. 그렇게 해줄게 일단. 자, 뿔마 맞뿔로 나눠서 한번 해보자. 그러면 뿔마일 때 한번, 그 다음에 맞뿔일 때 한번 내가 해줄게. 잘 봐. F가 플러스면서 G가 마이너스인 부분을 표시하고 싶은 거거든. 그럼 얘들아, 이때는 봐봐. F는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되고 G는 X축보다 아래에 있어야 된다라는 게 보여야 돼. Y 값이니까. F는 X축보다 위, G는 X축보다 아래. 요거 이해가 돼요? 0을 기준으로 나누는 거니까. 그럼 얘들아 봐봐. F가 X축보다 위에 있는 쪽부터 먼저 봐. 간단하게. 여기랑 여기잖아. 근데 이 중에서 G가 X축의 아래에 있는 부분이 궁금한 거잖아. 그럼 여기서 그냥 적당히 자르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는 보면 어때? 오, 굿. 왜? G가 다 0보다 작아. 그러니까 그냥 저 범위가 그냥 정답이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를 봤어. D보다 크다 쪽이 F가 양수니까. 근데 이 녀석은 지금 G를 보였을 때 D부터 E 사이에서는 어때? G가 양수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1을 기준으로 한번 끊어줘야 돼요. 이거 이해되니? 그래서 1을 기준으로 한번 딱 끊어주게 되면 E보다 크거나 같을 때 G도 아래쪽에 있으니까 아 오케이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 찾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첫 번째 정답은 X가 A보다 작고 그 다음에 X가 E보다 크다가 되는 거야. 얘들아 여기다 등호 넣으면 안 돼. 절대 넣지 마. 등호 넣게 되면 어떻게 돼? A가 X가 되어버리면 함수값이 0이 되니까 곱했을 때 0이 나와서 부등식 성립이 안 돼요. 등호 절대 넣으면 안 돼. 그리고 여기 E도 마찬가지야. E에다가 등호 넣게 되면 G의 함수값이 0이 되죠. 근데 0이 되면 0보다 작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성립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 등호를 빼주셔야 돼. 그 다음에 F가 음수, G가 양수야. 자, 그러면 G가 F를 기준으로 생각했으니까 또 F로 생각해보자. 자, F가 음수야. 그럼 A부터 C 사이거든요. 근데 그 A부터 C 사이에서 G가 양수여야 돼. 그럼 G가 양수인 쪽은 여기잖아. 이렇게. 여기밖에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날아간 거지. 왜? 저 구간에서는 G가 음수니까. F가 음수, G가 양수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날아간 거야. 이거 이해돼요? X가 0보다 커져야 G의 함수값이 양수가 되니까 그제서야 만족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정답 쓸 때 다 여기로 썼어.
그냥 F가 음수 이래 버렸으니까 G는 같이 고려를 안 한 거죠. A부터 0 사이에서는 G가 음수이기 때문에 곱했을 때 양수가 나와서 부등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게 보여야 돼, 얘들아. 함수값의 부호. 그거를 우리가 X로 적는 거. 이게 다 따로따로 놀아야 되는데 그게 어려우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 지금 맞춘 사람 거의 없거든? 한 번에? 그러니까 그래프를 딱 여기 아래쪽에서 보는 거야. F를 기준으로. F가 음수일 때 G가 양수였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G가 X축 위에 있어야 되는데 근데 뭐 여기는 지금 G가 다 아래 있으니까 안 되고 0보다 커질 때가 되겠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드는 거지. 근데 G가 0보다 클 때 F가 0보다 작아야 되니까 C에서 딱 끊기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초록 색깔 범위에 해를 쓰게 되면 0에서 C 사이가 되는 거죠. 이렇게 적어야 돼. 그리고 여기 등호 넣으면 안 돼. 등호 넣게 되면 여기 지금 0에 등호 들어가게 되면 G의 함수값이 0이 되기 때문에 이거 만족 안 되고 그 다음에 C에 0 들어가게 되면 F의 함수값이 0이 되기 때문에 부등식 만족 안 하고 그렇게 다 나눠서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 처음 배울 때 좀 힘들 수 있어 얘들아. 집 가서 쌤이 알려준 대로 복습 확실하게 해야 돼. 쌤이 이거 올려놓을 테니까 이거 그래프로 먼저 대소관계 보고 그 대소관계에 맞는 x의 범위를 이제 양옆으로 보면서 잘 써주면 되는 거예요. 처음에 이거를 체계를 잘 잡아야 돼. 알겠지? 그 다음에 아래 거. 자, 이차함수 저 녀석이 직선 막 이렇게 나왔어. 그쵸? 얘들아, 요 2차 부등식 모양 볼래? 요 2차 함수에서 요 직선 뺀 모양인 거 보이니 혹시? 그치? 요 정도는 우리 소통되는 거야. 요 녀석이 fx, 요 녀석이 gx라고 한다면 문제에서 주어진 요 2차 부등식은 fx-g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fx가 gx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을 x로 표현하라. 이렇게 나타난 거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직선이 2차 함수보다 항상 위에 있거나 같아져도 되네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y 값을 보고 비교하는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누가 더 위에 있고 누가 더 아래에 있냐를 바라보는 건데 여기서 봤을 때 직선이 2차 함수보다 위에 있으려면 여기밖에 안 되겠죠. 직선이 2차 함수보다 위에 있어. 같은 x 값일 때 y 값이 더 큰 녀석이 위에 있는 거야 얘들아. 이게 이해가 돼야 돼. 그래야 우리가 소통이 가능해. 직선이 2차 함수보다 위에 있다는 것은 동일한 x값을 대입했을 때 y값이 더 커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기 때문에 직선이 2차 함수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은 이렇게 나타나지는 거야. 그러면 이 지점의 x 기준 마이너스 2고 여기 x 기준 2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아야 저 범위가 성립을 하게 되는 거죠. x의 범위에서 적으면 여기니까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는 거야. x의 범위를 최종적으로 적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대충 알고 넘어가면 안 돼. 얘들아 저 마이너스 2가 뭐 여기 함수값 이런 거 아니고 그 다음에 요 빨간 색깔 그린 다음에 요 범위에 해당하는 x만 잘 찾아서 범위화를 시켜주면 된다라는 거야. 너네가 아직 정의역, 치역 이런 걸 안 배웠기 때문에 내가 그런 말을 써서 설명을 못 해주잖아? 그러니까 그래프를 이용해서 그냥 따지라고 하는 방법밖에 쌤이 얘기를 못 해줘요. 알겠지? 응. 너네 이제 집합 끝났니? 명제 끝났니? 그럼 이제 함수 나가겠네. 그래, 다음 시간부터 정의역, 치역 이런 거 얘기할 수 있겠네요. 다행이네요. 여러분들이 더 이게 이해가 잘 될 거야. 그래. 무튼 우리가 저 y에 맞는 x 범위를 잘 적어달라. 요 정도로 이해를 해주면 돼. 나중에 너네가 뒤쪽에 그 함수 용어를 배우면 너네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치역이 저럴 때 정의역의 범위를 적는다라고 너네가 이해를 하게 되면 더 잘 쓸 수 있을 거야. 근데 지금은 좀 어려우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보고 그에 맞는 가로 범위, x 범위를 잘 적어준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얘들아 지금 우리 이거 여기 하는데 지금 몇 분 들었는지 쌤이 보여줄까?
47분 걸렸어요. 이거 한 문제 설명하고 요거 아래 두 문제 해주는데 지금 47분이 걸렸어요, 얘들아. 엄청나죠? 진도 어떡하니? 그래도 오늘 내가 테스트지를 여기까지 내서 망정이죠. 내가 혹시나 했거든. 내가 여기까지 넣어 마라 막 고민을 하다가 일단 여기까지 내고 생각하자라고 했는데 선견지명이 되어버렸네요. 어쩔 수 없죠. 여기 어차피 못하면 뒤에 그냥 나 혼자 진도 나가게 돼요. 지금 뭐 그냥 누구의 문제도 아니야. 그냥 다 같이 느린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괜히 저 혼자만 욕심내면 또 여러분들이 힘들어지니까. 근데 얘들아, 지금부터는 조금 더 괜찮을 거야. 왜냐면 좀 익숙해. 그러니까 너네 그래프 보는 거 싫어하잖아. 힘들어하고. 이제부터는 우리 그냥 그 인수분해하면 돼요. 그나마 좀 나을 거야. 한번 생각해보자. 근데 그 대신에 방심하지 마. 인수분해한 다음에 2차 함수 그려가지고 그래프 개형으로 파악을 해야 돼. 한번 살펴볼게. 자, 1번. 자, 싹 다 좌변으로 넘기세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나오거든. 그럼 얘들아, 이거 인수분해가 돼.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얘들아, 이거 2차 함수 그릴 수 있지 않아? 두 근이 마이너스 2랑 3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봐. 여기까지 일단 되는지 안 되는지. 근이 3과 마이너스 2니까 이런 식으로 찍고 최고차 한계수 양수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건 돼야 돼. 돼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이 녀석이 0보다 크거나 같대요. 그럼 우리가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을 그려달라고 내가 신신당부하고 있죠. 그러니까 얘들아 그려봐. 2차 위에. 그렇네. 이거를 x로 표현하기만 하면 되네.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면 된다라는 거야. 자, 내가 어떻게 하고 있어? 지금 요 범위를 표시할 때는 x축 기준으로 위아래로 먼저 표시를 하지. 이참수가 x축보다 크거나 같다. 이 위아래로 보는 거고, 최종적으로 x의 범위를 쓸 때는 요거를 만족하는 이 양옆 범위를 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하실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여기는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지? 이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 따라서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 정도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번 볼게요. 얘들아 2번은 마이너스를 다 곱해주고 싶게 생겼죠? 내가 아까 최고차 한계수 음수 보면 그냥 곱해서 양수로 만들어 놓고 생각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64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지. 자 얘들아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어때? 요 녀석 뭔가 좀 느낌 있는 식이죠. 완전 제곱식인 거 보여요? x 마이너스 8의 제곱이 0보다 큰 범위를 구해달래요. 그러면 그래프 그려. x축 2차 함수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8 접하는 부분이 8이었을 거야. 그쵸? 얘들아 이렇게 있어. 2차 함수가 x축에 접하고 있네. 그러니까 다 음수인 쪽은 없어. 그치? 근데 0보다 크고 싶대요. 0보다 크려면 8만 아니면 돼. 이 생각이 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x값이 8만 아니면 이 참수의 함수값이 다 0보다 크게 되겠죠? 빵꾸가 뚫려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정답을 적을 때는 x가 8이 아닌 모든 실수 뭐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죠. 이거 이해되니? x가 8만 아니면 성립되는 게 보여요? 이 참수에다가 8 대입하게 되면 0 나오니까 부등식 만족 안 하잖아. 그러니까 8이 아니어야 0보다 클 수 있겠지? 요게 받아들여지면 좋을 것 같아. 이 참수가 x축보다 항상 위에 있어야 되니까 같아지면 안 됨.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9가 0보다 작거나 같죠?
얘들아, 이거 뭔가 이상해. 판별식 써볼래? 저거 는 0 두고 판별식 쓰면 25 빼기 36으로 음수가 나와요. 그치? 그럼 얘들아, 2차 방정식이 판별식이 음수야. 그럼 2차 함수랑 x축이 안 만난다는 소리죠? 둥실둥실 떠 있다는 소리 아니야? 그러니까 2차 함수가 x축 위에 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꼭지점의 좌표가 2분의 5, 모시기인 것도 보여야 돼. 정확히 여기 4분의 25가 필요하기 때문에 얘는 4분의 36이잖아. 그러니까 4분의 11만 남겠지. 그러니까 x축으로부터 4분의 11만큼 위에 떨어져 있는 상황인 거야. 이것도 보여야 돼. 여러분들이. 이거는 진짜 순수배기 중3 2차 함수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 2차 함수를 지금 그린 거야. 그려놓고 보니까 어때? x축보다 항상 크죠? 근데 x축보다 지금 작거나 같은 범위를 구하래. 있니? 그런 x가? 존재하지 않죠? 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적으면 돼요. 이걸 이해해야 돼. 쌤이 지금 얘기하는 거. 잘 들어. 2차 함수가 x축보다 아래에 있거나 x축이랑 만날 수 있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 문제에서. 그렇지? 근데 지금 2차 함수 그렸더니 어때? x축보다 위에 있죠? 그러니까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는 거야. 저런 부등식은 성립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온 2차식을 싹 다 모두 2차 함수로 그릴 수 있어야 돼. 이게 안 되면 내가 오늘 남길 거거든요. 아래 문제 풀어봅시다. 2차 함수 못 그리면 남아야죠. 남아서 같이 해보면 돼. 얘들아 여기서 홀수번만 풀어봐. 4, 4, 2 홀수번. 2차 함수 다 그려야 돼. 나 안 그리면 나 남긴다 그랬어. 자, 그 다음에 얘들아 두 문제 힘내봅시다. 이제 절대값 들어가서 너네가 더 힘들어할 것 같은데 해야지. 해야죠. 원래는 제가 여기를 여러분들이 도형의 이동을 배웠으면 제가 다 절대값 이용한 그래프로 다 알려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섞여 있기 때문에 그냥 공통수학 원 내용에서 준하는 풀이로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잘 봐 얘들아. 절대값이 포함된 2차 부등식인데 1차 때랑 똑같아. 절대값이 0이 되는 기준으로 해가지고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0보다 작을 때 해가지고 각각 구해주시면 돼요. 자, 첫 번째 가볼게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눌 거야. 자, 양수 이렇게 되겠죠? 요래 되겠죠? 그러면 1과 3에서 만나는데 x축보다 아래쪽의 범위를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요쪽이겠죠? 빵꾸 빵꾸. 따라서 1에서 3 사이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야. 요거 이해돼? 근데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거. 요 범위에 요게 포함이 되는지. 어이구 포함이 되네. 그냥 저게 해요. 이 녀석이 해. 그 다음에 두 번째 x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니까 여기가 플러스 4x로 바뀌게 되겠죠? 요래 되겠죠? 마3, 마1 이렇게 그려가지고 요 아래쪽이 되겠죠? 빵꾸, 빵꾸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저 범위를 써? 마3에서 마이너스 1인데 이 녀석은 다 x가 0보다 작은 거 만족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냥 저거 두 개 써주면 되는 거야. 근데 또는으로 연결해 주시면 돼요. 얘 또는 얘 이런 식으로 이렇게만 구해주시면 된다. 만약에 얘들아 여기가 뭐 마이너스 2였어. 그러면 여기 적을 때 마이너스 2보다 작다로 바뀌어야 돼. 그래서 경계값이랑 잘 따져보라고 하는 거야. 여기랑 여기에 교집합을 구해야 돼. 이거 보이니? 지금 0보다 작기 때문에 그냥 저 빨간색이 정답이 되는 건데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나왔었어.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보다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 사이인데 가운데서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게 픽 들어가기 때문에 마3이랑 마2 사이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 즉 얘는 그냥 운이 좋아서 그냥 이렇게 나온 건데 여러분들이 잘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자, 2번 볼게요. 자, 얘들아 2번도 절대값 들어가 있는 거랑 안 들어가 있는 거랑 나눠서 풀어볼게. 얘가 2번에는 나뉘어져 있을 것 같거든. 이렇게 있으니까 인수분해가 다 되거든요. 이렇게 그려지. 그러면 얘는 봐봐. 마이너스 2랑 1에서 근이 되고 그 다음에 요 위쪽 크거나 같다니까. 여기까지 괜찮아? 이차함수가 x축보다 크거나 같은 쪽을 쌤이 색칠을 열심히 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거 비교해 달라고 그랬어. 그치? 요 이제 왼쪽 오른쪽이야. 그러니까 얘들아 쌤이 계속 강조한다. 이게 크다라고 해가지고 마이너스 2보다 크고 1보다 크고 이러지 말라고 했어. 왼쪽 오른쪽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왼쪽 오른쪽을 바탕으로 얘기를 해야 돼. 따라서 이 녀석을 적을 때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데 자 전제 조건이 뭐죠? 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러니까 얘는 음수 쪽이기 때문에 탈락이고 얘만 살아남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잘 이해가 안 되는 학생은 수직선 그려. 마이너스 2, 1 전제가 뭐였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니까 이렇게 그려지니까 여기만 된다는 소리야. 근데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1차 부등식 많이 했으면 바로 보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가볼게. 이렇게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과 2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요쪽 여기도 요쪽 이런 식으로. 그럼 봐봐. 아까랑 똑같아. 해 쓰는 거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제 요거 괜찮아 얘들아? 양옆 보는 거 괜찮지? 요 그래프 생긴 거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x가 0보다 작은 쪽을 선택해 줘야 되는 거니까 뭐는 탈락? 그렇지. 그래서 요 녀석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을 쓸 때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얘들아 이거 두 개 겹치면 망한다. 겹쳐지지 않아 애시당초에. 왜냐면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이랑 작은 쪽을 나눠서 구했는데 겹쳐지면 너네가 답을 잘못 구한 거야. 그러니까 이 녀석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마일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두 개를 적어야 돼. 얘들아 내가 진짜 수없이 많이 강조하거든. 제발 이렇게 적지 마. 나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 어? 이거 진짜 안 돼 얘들아. 나 진짜 너네가 중2 때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나는 모르지만 나 진짜 나 이럴 때마다 그 위산 올라오거든요. 안 돼 이거 하지 마. 이거 뭐 그 평행 세계야. 뭐 시간을 거꾸로 달려 뭐야 이거. 그러니까 너네 세계는 음수가 더 큰 세상에 살고 있니? 아니잖아. 이건 하지 마. 이거 볼 때마다 쌤이 이게 미쳐버릴 것 같아. 알겠죠? 나 진짜 나 이거는 힘드니까 여러분들 이거 해주지 마세요. 그래서 답을 적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적어주세요. 제발. 나 진짜 부탁 좀 하자. 이거 너무 많아. 나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 알겠지? 돌잖아? 반 이상이 이러고 앉았어. 나 진짜 나 미쳐버릴 것 같아 얘들아. 진짜 나 부탁 좀 할게. 야, 안 돼. 오늘 뒤로 그러지 마. 알겠지? 근데 뭔가 또 이게 또 한 번에 이렇게 적으니까 좀 느낌 있게 다가오나? 그러니까 얘들아 그 이렇게 표현하면 그냥 그거야. 그 없는 거야. 없는 거.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범위야. 알겠지? 근데 너네가 무슨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쓰는지 알겠거든? 그러니까 이거거나 이거니까 뭔가 이렇게 쓰는 것 같은데 이거 자제해줘. 나 부탁할게. 응. 이렇게 쓰면 틀리니까 학교에서 이렇게 쓰지 말아달라 당부하는 겁니다. 절대값 포함하는 거 얘들아 풀고 가보자. 444 풀어보세요. 번호도 444네. 어우.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의 길이가 30, 세로의 길이가 20인 직사각형 모양의 정원의 폭에 일정한 길을 만들었대요. 폭이 일정하다 그랬으니까 뭐 x라고 세팅할까요? 길이 어차피 길이의 최대폭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봐봐 얘들아, 요 정원의 넓이가 200 이상이 되고 싶대. 그러면 우리가 그냥 저거 관계식을 세우면 좋을 것 같죠. 근데 얘들아 봐봐, 여기 틈새가 지금 다 x로 똑같잖아. 그럼 내가 그냥 이 녀석을 다 저 첫 번째 직사각형에 붙였다고 생각해 버려도 괜찮니? 그러면 꽃밭이 이렇게 좀 생길 텐데, 내가 정확히 그려줄게요. 꽃밭이 좀 이런 느낌으로 좀 생길 것 같아. 저 폭이 메꿔지고. 그러면 여기 길이가 30 빼기 x고요. 여기 길이가 20 빼기 x가 될 것 같지 않니? 이게 딱 메꿔지면? 보여? 느낌이 와? 얘를 다 일로 갖다 붙인 거야. 딱딱딱 얘를 촥. 괜찮아? 보여? 그러니까 우리가 30-x, 20-x가 200 이상, 이런 2차 부등식만 풀어주시면 정답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50x 더하기 600이 200보다 크거나 같다. x제곱 마이너스 50x 플러스 400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얘는 인수분해 x 마이너스 10, x 마이너스 40 요 정도로 될 것 같거든요. 그럼 얘들아 이참수 그려. 근이 10이랑 40이야. 그 다음에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얘들아 이 날개쭉이네요. 그쵸? 날개. 그러니까 x는 범위를 나타낼 때는 내가 이제 양옆보라 그랬어. 10보다 작거나 같거나 x가 4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얘들아 상식적으로 길이가 지금 20이랑 30인데 폭이 40보다 크거나 같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x는 1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최대폭은 10m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문제가 끝납니다. 활용을 그냥 얘들아 미지수 세팅만 잘하면 별로 안 어려워. 그냥 선입견을 버리고 문제를 푸세요. 자 얘들아 테스트 문제 풀고 갑시다. 열심히 한번 풀어봐. 오늘 배운 내용들이니까 미안해.